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파월이랑 옐런 씨입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폭등도 폭락도 발생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지지부진하겠죠. 더군다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유입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면 가즈아해서 올라간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개별 장세가 계속 지속되겠죠. 지금은 개별 장세, 거기에 테마가 창궐해서 슈팅을 주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입니다. 게임스탑 소식이죠. 게임스탑이 블리시를 놓쳤다. 굉장히 폭락하고 있죠. 게임스탑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전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쌍봉을 찍고 떨어지고 있죠. 저는 게임스탑의 흥미를 잃었다라고 있습니다. 웬만해선 미증시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게임스탑은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쌍봉을 좀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또 쌍봉을 가네요. 이제는 진짜 안 보겠습니다. 인텔 CEO가 레이아웃, 지금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다는데요. 칩메이커고 20빌리언의 스트래티직 플랜, 전략적인 투자가 있나 봅니다. 인텔도 이제 좀 체질을 바꿔야겠죠. 이때까지 강자로 남아 있었는데 워낙 치고 온 사람들도 많고 좀 산업도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CPU를 팔아먹을 수는 없겠죠. 탁이 높게 열리고 있다. 디즈니가 지켜봐지고 있고 머스크 씨가 비트코인 펌프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뒤에 내신에서 보겠습니다. Strong PMI, 아주 강한 PMI 수치가 유럽에 나타났다. 저펜이랑 그 다음에 US Durable Goods 뒤에서 보고요. Fed 스피커 지금 옐런 씨랑 파월 씨가 그 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시니까 이제 하고 있겠네요. 무슨 얘기할지 좀 궁금합니다. 스웨즈가 막혔다. 이게 오일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일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내신입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 드디어 시작했네요. 한동안 트위터에서 조용하더니 갑자기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채로운 상황입니다. 저는 머스크 씨가 트위터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네요, 결국엔. 왜냐하면 트위터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책 당국자들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거예요. 그럼 폭락할 건데, 여기서 또 펌핑을 하려고 하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이해는 안 되는데 어차피 뭐 비트코인은 횡보다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좌시하고 있습니다. 북미사일 발사에 바이든 여느 때와 같은 일, 남북미 수위 조절, 그 생방송 할 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낚였다라고 생각해 진짜 쐈네요. 쐈는데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건 또 오랜만입니다. 북한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없는 기름 끌어다가 불 붙여서 미사일 쐈는데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이면 곤란하겠죠.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얼마 안 남았죠. 굳이 이 상황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해요. HLB 불공정 조사 증손이 논의가 또 불발됐다. 이 HLB는 너무 애매합니다.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는 뭐 어차피 판단의 몫이지만 신기하지 않나요? HLB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고 여기 앉아 계신 증손이 분들이 정말 머리가 없지 않은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시장에.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건 저분들 어차피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의견은 뭐 없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국고채 정부가 시장 안정 나서나 정부가 나서진 않겠죠. 국내 금융기관의 국고채 심리가 위축돼 10년물과 30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등 이거는 정말 심한 얘기죠. 10년하고 30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30년 뒤에 돌려받는 거랑 10년 뒤에 돌려받는 거랑 금리가 같으면 안 되겠죠. 30년 뒤에 받는 게 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30년짜리 투자할까요? 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 돈에 투자하지. 파월 씨가 인플레 대응 수단이 있다. 옐런 내년 완전 고용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테스티모니 증언에서 얘기한 거죠. 자, 현재 미국
글로벌 경제 지표는 이렇습니다. 영국 쪽, 유럽 쪽 모든 지수가 좋게 나왔죠. 미국의 근원 내구재 수준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지금 박살나고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파월 의장의 증언이랑 옐런 장관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원유재고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에즈 쪽의 이슈로 상승 중입니다. 약간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해집니다. 내일 원유를 털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이렇게 있었는데 넘어가고요. 안 봤습니다, 뉴스. 재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 중입니다. 당연히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겠죠. 10년물 국채랑 나스닥은 풀리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디커플링.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으면 나스닥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다. 이 마크가 뭐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잘못 붙였다. 죄송합니다. 예. 야, 넘어가. 예전에 제가 결혼식 때 추가 불렀던 게 저기 들어가 있네요. 다른 곳에 붙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네요. 다른 거 만들다가 여기 붙여놨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 중이다. 지금 하락하고 오늘 3천 깼죠? 3천 깨서 막 오도방정 뜰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주일 전인가 지수가 다시 하락해서 영머리 역경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약간씩 상승하기 시작해서 모양 빠졌죠. 그래서 전 이 상승이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영머리 역경을 다시 그리러 갈 거다. 다시 3천 깼고 내일쯤 다시 반등해 주다가 2970대를 다시 도전할 것 같습니다. 영머리 역경을 찍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물량이 안정이 되겠죠. 어차피 이 정도까지는 감내한다 생각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록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손댄 종목이 없고요. 오늘 안 봤습니다. 시장을. 볼 일도 없었고 볼만한 이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고요. 지금 현재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스윙 종목들 가만히 보면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최근 좀 생각이 좀 많죠. 일단은 지금 제가 들어간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좀 결과를 볼 건데요.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약간은 모험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좀 복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무모할 수 있지만 무모한데? 쟤 왜 저렇게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런 종목을 산다고? 그렇게 돼도 사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또 막 따라 사고 이러시면 곤란하죠. 약간 그런 것들이 제 이번에 발목을 잡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게 진짜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하면 그래 얘는 그래도 깨끗하게 자기가 투자하고 팔고 이런 걸 다 얘기하는구나. 그 투자하는 거 공개해도 댓글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뭐 남들 사달라고 막 부추기는 거다. 글쎄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안 샀으면 좋겠는데, 사면은 또 물량이 꼬이죠. 그럼 제가 원래 생각했던 흐름대로 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차트 보는데 매매마크가 찍혀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말도 안 했는 건데? 이거 지금 손해봤다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욕을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공개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간혹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렇게 전지전능한 투자를 한다고 마크를 공개하겠습니까? 제가 공개하는 게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투자하는 김에 같이 투자를 하는 김에 서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서로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파는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증명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명을 하면서 말만 터는 게 아니고 샀다 안 샀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좋아 보여 샀다. 그러니까 전 사고 나서 감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기가 사놓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척 하면서 이 종목 좋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해서 매수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선침해법에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 반드시 벌 받을 거예요. 금감원은 정말 인플루언서들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전 전수조사라고 하면 전체 내역을 깔 자신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제가 좀 최근에 지금 리스크를 겪고 있는 비중만큼은 좀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뭐 정치 테마라든가 갑자기 단기 급등주라든가 상따를 한다거나 이런 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자신은 있는데 또 결과는 또 이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하이 리턴이 오는 반면 굉장히 하이 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좀 감소할 예정이고요. 미증시가 현재 혼조세 중입니다. 파월 씨랑 옐런 씨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보시죠. 숙제는 이제 슬슬 해봐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 섹터는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인스퍼레이션,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지 똥글만 싸지르는 건 진짜 전파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낭비고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빼줄 수 없잖아요. 오늘 시장은 결국 코스피가 3,000을 깼습니다. 깼고 지금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하락한 종목 굉장히 많죠. 1000종목이나 하락했습니다. 오늘 1000종목이나 하락했기 때문에 포트의 절반 정도 하락하고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종목들이라서 아마도 안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상승하는 종목은 전혀 생뚱맞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실패하면은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숙제겠죠.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기가 1등하던 유행가를 계속 불러봐야 통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어요. 수급도 바뀌었고 그 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지식 수준이랑 투자 기법도 많이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성공했던 기법을 써봐야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자신있게 들어가서 수익을 보던 종목들이 가끔씩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좀 약간 우연이고 다행히 또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근데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럼 예전 같으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절대 하락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락을 할 때 그냥 푸념 아닌 푸념을 했잖아요. 내가 이걸 방송에 얘기해서 수급이 꼬이게 됐나. 여기서는 팔 사람 다 팔았기 때문에 반등세가 반드시 나올 만한 상황인데 또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런 막 온갖 변명을 했지만 사실 결론은 그겁니다. 시장이 바뀌었고 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0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술도 깰 겸 계속 봤던 게 차트 5분봉을 계속 봤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들 5분봉을 그 키움의 복귀 차트를 이용해서 호가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움직였는지 계속 복귀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시장이 잘못됐어라고 하는 순간 도태되더라고요. 도태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학습해 나갈 예정이고요. 뭐 사실 뭐 시장이 답이 있겠습니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미스터 시장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여기서는 투매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진짜 힘이 없었죠. 오늘 코스피는 3,000 깨려고 작정했습니다. 세력들이 코스피 3,000을 깨기 위해서 엄청나게 팔았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냥 프로그램 매매로 밀어버린 거죠.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하면, 얘기했죠,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면 반드시 프로그램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얘들 그 바스켓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 밑에서 받치느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하면서 올리느냐 차이인데요. 그거는 결국 파월 씨랑 옐런 씨의 발언과 국고채 금리에 따라 움직이겠죠. 개인이 좀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팔면서 코스닥은 또 사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외국인 움직임에 똑같이 움직이죠. 코스닥 그 수치가. 이거는 그 몇 년째 불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에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랑 나스닥 그 선물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용이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그 매동을 쫓았다 해도 이렇게 해서 본전 그럼 여기 사면 되겠다.
여기 샀네요. 그럼 수익은 받네요. 수익은 받는데 예, 이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얘들이 그린이지. 예, 이렇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기 좋지 않은 시장이다. 단기 트레이딩, 지수로 단기 트레이딩요. 예탁금이나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미수금 잔고가 좀 들어왔었네요. 어제. 오늘 또 좀 떨어져 나갔겠죠. 지금 미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랑 선물거래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공격적으로 상승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공격적으로 상승해야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영머리 역경을 예상해보자. 시간에는 올랐고요. 지금 미증시는 혼조세입니다.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고 다우존스가 오르고 있으면 부르보듯 뻔하죠. 아, 국채가 상승하고 있구나 정도는 체크할 수 있고요. 국채도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1.6%예요. 1.6%고 원달러가 약간 보합권, 원유가 크게 반등, 금이 지금 얄랑얄랑한데요. 금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에 공격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들어갈 겁니다. 금은 여기서 폭락하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고 여러 흉흉한 사건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예,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대를 하면서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